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생충이라는 게 그동안 정말 백해무익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가 이제 더 남았는데 그 기생충이 척박 환경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척박 환경에 살면서 이제 그 숙주랑 타협도 하고 조신하게 살고.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척박하게 산다고 할 때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일까? 내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연구하지 않습니까? 기생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생충은 좀 정말 놀랍게도 더 아주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맨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연가시입니다. 이 연가시는 어떤 애들이냐? 연가시는 원래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던 애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일이 잘못돼서 곤충한테 이제 계속 먹히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곤충의 기생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속에 자유생활하던 연가시는 곤충의 몸속에서 곤충의 기생충으로 다시 탄생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새로 탄생한 연가시는 예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물속으로 가야만 짝짓기와 알라키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저것이 짝짓기를 하는 장면인데 얘네들은 짝짓기를 단체로 하기 때문에 전혀 야하지가 않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연가시가 물속에서 짝짓기를 하니까 곤충의 몸에 있는 연가시는 어쨌든 간에 곤충이 물속으로 가야지 되잖아요. 곤충을 물속으로 가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예, 그렇다고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 곤충이 물속으로 가야지 자기가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짝짓기를 하고 알라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곤충을 물로 보낼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거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 기생충으로 재탄생한 연가시는 그냥 멸종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겠지만 뭐 이렇게 그냥 육지에서 곤충이 죽잖아요. 연가시가 삐져나와서 막 물을 찾다가 슬픈 얼굴로 죽어가는 거 많이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게 만약 정말 그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데 연가시는 다른 수많은 공룡 같은 그런 애들처럼 멸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가시끼리 모여서 수많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곤충을 어떻게 물로 가게 할까? 어떻게 물러가게 할까요? 학생이 연가시라면. 고기를 줄까요? 1. 짜게 먹인다. 2. 기타. 짜게 먹인다. 근데 이 몸 안에서 짜게 먹이는 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가시는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곤충으로 하여금 목이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연가시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결국 그래서 곤충이 이제 목이 말라서 물로 뛰어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분명히 생명의 본성에 완전 어긋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연가시는 이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곤충이 물로 뛰어들면 그 곤충의 항문에서 연가시가 쭉 나오고 자기를 기다리던 짝을 만나서 짝짓기도 하고 알도 낳고. 그래서 지금도 뭐 맑은 물 계곡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연가시가 헤엄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어쩌면 계곡에서 연가시 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머 기생충이 하고 징그럽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제 말을 들으니까 연가시가 좀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 모진 풍랑 속에서 살아남은 이 연가시 막 이뻐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이 연가시가 어느 쪽이 머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럴 때는 약간 가나다란 쪽이 머리다 싶게 그냥 거기 쓰다듬으시면 되고요. 뭐 연가시와 함께 수영하고 노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연가시뿐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생충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저 개구리를 보면 뭔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환경오염 생각나지 않으세요? 실제로 저 개구리가 미국의 이제 미네소타에서 95년에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환경오염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막 공장에 몰려가서 막 폐수 뿌리지 마라! 막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진짜 그런가 싶어서 이 개구리가 발견된 물을 조사했더니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한 거예요. 오염물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지? 하고 이제 하다가 우리는 잘 모를 때는 잘라보면 되지 않습니까? 좀 잔인한데 이 개구리 다리를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기생충이 우그러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이 기생충이 이 개구리 다리를 여러 개를 만들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 그거죠. 이 기생충 개수가 많을수록 다리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막 6개, 8개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개구리 몸에 있는 기생충들은 유충이에요, 유충. 이것들이 어른이 돼서 짝짓기도 하고 알도 낳으려면 새의 몸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개구리가 새한테 가려면 먹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한테 먹히게 하기 위해서는 개구리의 기동력을 약화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뒷다리를 저렇게 만든 겁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절실하게 뭔가 해내고 싶다 이럴 때는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한낱 기생충. 자,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저 빨간 개미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어떤 그 파나마 지역에 여러분 파나마 알죠? 파나마 운하 옆에 바로 콜로라도 섬이라고 있어요. 바로 콜로라도. 근데 그 섬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개미가 저런 개미하고 일반적으로 까만 배를 가진 개미 두 종류가 발견이 돼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두 종류 개미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모여서. 아니 분명히 종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같이 살 수가 있을까? 관대한 개미인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래 잘 모를 땐 잘라보면 되잖아요. 이 배를 갈라봤더니 그 안에서 기생충이 막 우글을 나온 거예요. 저것도 기생충이 했구나. 학자들이 숙연한 마음으로 왜 이런 짓을 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저 개미 안에 있는 기생충들은 그것도 새한테 잡아먹혀야지 또 좋은 삶을 자기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를 새가 안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새라면 개미 먹겠습니까? 혹시 뭐 개미를 먹어본 적 있나요? 학생? 없죠. 그러니까 학생도 안 먹는데 새라고 먹겠습니까? 새대가리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새가 개미 맛도 없고 정말 배도 안 부르니까 누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럼 그 새는 뭘 좋아하는가? 이제 이 기생충은 새가 뭘 먹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파나마 지역에 사는 그 새들은 딸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 그러면 개미의 배를 딸기처럼 만들면 되겠네라는 마음으로 개미의 배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달팽이인데 좀 징그럽게 생겼지 않습니까? 애벌레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원래 달팽이 더듬이 저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달팽이 더듬이는 원래는 이제 뭐 가느다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뭐냐면 이 달팽이 몸 안에도 기생충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기생충은 어떻게 하면 새한테 건너갈까 그 생각을 하는데 새가 달팽이를 잘 안 먹어요. 껍질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고 껍질을 없애자니 또 달팽이의 정체성이 또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 달팽이라면 껍질 없으면 못 살아요. 창피해서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껍질을 없애는 것 말고 뭐 없을까 하다가 달팽이의 더듬이를 새가 좋아하는 먹이로 바꾸자. 그래서 저렇게 앞부분을 애벌레처럼 바꾸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신비한 능력을 가진 기생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생충은 소한테 가야 되는데 소가 개미를 안 먹어요. 그러면 이 개미의 뇌를 조종해서 소가 좋아하는 풀에 올라가서 있게 그렇게 만드는 기생충도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기생충인데 이거는 고양이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가려면 고양이를 좀 무서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이랑 맞짱 뜨는 그런 용감한 쥐로 만들기도 합니다. 기생충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단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약간 이제 뭐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할 때 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이제 그 여러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고민이 곧 내 고민이고 뭐 이런 거를 좀 알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모여서 상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기생충을 알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력하게 된다. 제가 노력하는 것도 다 그 덕분 기생충 정신을 몸에 익혔기 때문이고, 여러분 기생충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기생충은 굉장히 착한 데다가 상상력도 뛰어나고 좀 멋지게 살아가는 애들 같지 않습니까?